안녕하세요. 리얼공감영어 이명학입니다. 27학년도 공감영어 커리큘럼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커리큘럼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 한 장 안에 다 담겨 있어. 근데 그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가장 큰 대전제는 영어 얼만큼 할 것인가. 공부를 영어에 많이 투자하기에는 좀 뭐하고, 안 하자니 불안하고, 작년 결과를 봤더니 네, 많은 예상들이 빗나가고, 내가 얼마큼 해야 되지? 그 기준을 잡기가 좀 어려울 텐데 거기에 대한 말 한마디를 먼저 해주고 시작할게요. 본인이 대학 입시에 수시건 정시건 영어 점수를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최저를 맞출 때 쓰던, 아니면 영어에 올인을 하던 영어 점수라는 것이 대학 입시에 필요하다, 그러면 꽤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맥 빠져? 그냥 대충 영어 안 하면 안 되는데 조금 붙잡고 좀 이렇게 감만 유지할까,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변화하는 난이도 속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원하는 등급대, 필요한 등급대가 유지되느냐, 그걸 넘어서느냐, 이거를 매번 시험 볼 때마다 나 이번에 영어 해야 되는데, 이번에 안 해도 되는데,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고민할 시간이 길어집니다.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 고민할 시간에 영어 점수가 필요하다면 공부하시면 돼요. 내가 이걸 얼마큼 할까, 무엇을 할까, 그 고민할 시간에 공부하세요. 시작부터 안타까워서 그래요. 처음부터 조금 계획을 가지고 본인의 실력을 다져놨다면 마지막에 계획적으로 전략을 짤 수 있을 텐데,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뭐가 한 것 같지도 않고 안 한 것 같지도 않고 점수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더 짜증나지 않아? 그게 더 복잡하지 않아? 그냥 시원하게 영어 점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공부하세요. 영어는 언어입니다. 언어이기 때문에 꾸준함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특정 부분이 안 된다고 해서 조금 했다고 확 오르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꾸준한 감각, 그 다음에 본인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지점, 두드러지는 것들을 반드시 클리닉해 두셔야 합니다. 됐지? 영어 점수 필요 없다? 그럼 다른 과목 해. 근데 영어 점수가 필요하다? 그럼 거기에 합당한 양을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스텝이 0부터 4까지 있고, 뭐 독학, 부교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 커리큘럼 설명할게요. 자, 공감영어 커리큘럼은 메인 강좌가 이 3개입니다. syntax 1.0, 알고리즘, 리듬 로직, 이 3가지 강좌인데, 영어는 결국 영어 시험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따지는 거 아니야? 영어 시험 원하는 게 뭐니? 따지는 거 아니고요. 영어 시험 원하는 게 뭐죠? 너 이 지문 읽을 수 있니? 너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거와 너 그거 알았으면 선택지에 정답을 고를 수 있니? 이거잖아. 굉장히 심플해요. 읽고 이해하고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정답을 가를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지문 독해력과 문제 해결력, 이게 답니다. 근데 문제를 풀어보면 보통 정답이 틀리잖아요. 정답이 틀리면 첫 번째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특정 유형이 약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빈칸만 많이 틀리는데, 순서만 많이 틀리는데, 문장 삽입만 많이 틀리는데, 이게 첫 번째 눈에 띄어요. 그럼 문제풀이죠. 그래서 문제풀이를 막 해봐. 그러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그 유형 때문에 틀린 게 아니라 그냥 해석이 안 된 거예요. 굉장히 솔직하셔야 돼요. 영어 대부분 왜 틀리지? 특정 유형이 틀리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적어요. 보통은 뭔 말인지 몰라요. 지문이 처음에는 알겠다가 갈수록 막 헤비해져. 문장이 길어져.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그래서 이 3개의 강좌가 그 부분들을 클리닉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글을 읽고 읽은 거를 바탕으로 정답을 갈라야 되잖아. 골라야 되는데, 그럼 첫 번째 뭐가 필요해요? 글을 읽는 힘이 필요해요.
근데 글을 읽으려면 첫 번째 뭐부터 필요하죠? 문장이 읽혀야지. 문장이 한 문장씩. 문장 해석이 안 될 때 그게 신텍스 1.0입니다. 그러니까 쓰여진 문장을 있는 대로 읽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 좀 요즘이라는 게 뭐 한 10년 내까지겠지만 굉장히 재밌는 말을 하죠. 어떤 글을 주고 야, 읽어봐. 그럼 이해했어. 자, 이 문장 해석해봐. 못해. 그러니까 한 문장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앞뒤로 굉장히 초능력으로 해석을 하죠. 요런 느낌인데, 소위 말해서 감독회를 하잖아요. 감독회. 근데 감독회라는 건 굉장히 뭔가 상대를 위로하는 말이죠. 감독회 어때? 느낌 좋아 보이잖아. 감독회는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글을 읽었을 때 감으로 쫙 읽히는 게 감독회인데, 우리가 말하는 감독회는 그게 아니지. 안 읽혀서 이렇게 상상으로 그림 그리는 독해. 그건 감독회가 아니야. 그냥 해석이 안 됨이야. 해석 안 됨. 그럼 해석이 안 될 때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돼요? 쓰여져 있는 걸 쓰여져 있는 대로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있는 말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전체가 이해되지. 여기 있는 거 조금 잘못 이해하고 여기는 조금 잘못 이해하면 합쳐보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자, 신텍스 1.0은 쓰여 있는 것을 쓰여 있는 대로 읽을 수 있는 힘. 자, 문장 단위의 정확한 해석을 길러주는 강의입니다. 근데 사실 신텍스 1.0만 완벽하게 소화하고 체화해도 글 읽혀요. 얘만 소화해도 돼. 다른 강좌가 내가 너무 시간이 없다. 구문이에요. 근데 구문은 할 때 지겹습니다. 왜? 이게 문제풀이처럼 즉각적인 게 아니거든. 실력이 점점 빌드업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지겨워. 그래서 안 해. 왜? 즉각적으로 답 맞냐 틀리냐, 답 맞냐 틀리냐 이것만 보거든요. 근데 답을 맞췄다는 건 결국 해석이 됐다는 거고 틀렸다는 건 해석이 안 된 거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인 피지컬을 키우셔야 돼요. 그 과정이 구문 독해입니다. 신텍스 1.0으로 문장 단위의 해석을 하면. 자, 그 다음 문장 단위로는 해석이 되거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문장 단위로 해석이 됐는데 이 한 문단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거 알겠어. 뭐래?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힘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은 지문이 이해가 안 될 때 문장 해석은 되지만 긴 글이 어려운 수험생, 그러니까 지문을 갖다 놓고 얘는 이런 말이고 얘는 이런 말이니까 이 글에서 필자가 하는 말은 종합적으로 이거구나. 즉 글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알고리즘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리얼 공감 영어의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죠? 어떤 규칙, 그 다음에 패턴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글이 딱 왔을 때 이건 무슨 말일 것이다 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지문 독해력을 키워주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신텍스 1.0하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지문 독해력을 만든 거지.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 문제 해결력이 필요하죠. 문제 해결력. 그 문제 해결력을 높여주는 강좌가 리딩 로직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 해결력이라는 게 사실 주제 제목이 많이 틀리거나 뭐 장문 독해가 틀린다. 그러면 그건 해석이 안 된 경우가 많아요. 특정하게 틀리는 게 있죠. 빈칸, 순서, 삽입. 3대장이잖아. 사실 빈칸, 순서, 삽입 이 세 개의 유형이 영어의 1, 2, 3등급을 결정하는 거죠. 리딩 로직은 빈칸 완성편과 순서 삽입편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내가 빈칸이 약하다. 빈칸만 계속 푸는 거야. 그러니까 빈칸이 만만해질 때까지 계속 연습시킵니다. 난이도가 쉽진 않아요. 해석이 됐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해석이 웬만큼 됐다는 걸 전제로 해. 빈칸, 이건 문제풀이 강의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그거 구문을 분석해주고 이러질 않습니다. 근데 왜 안 해줘요? 그럼 강좌가 너무 길어져. 왜? 우리는 이 문제가 원하는 정답과 오답의 코드는 뭐다. 여기선 어떠한 논리를 사용했어야 되는 거다. 이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강좌이기 때문에 좀 까다롭고 해석이 됐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뭐만 한다고요? 빈칸, 순서, 삽입. 이 고난도 독해 부분만 합니다. 이렇게
신텍스 1.0, 알고리즘, 리드 로직. 이 세 개가 메인 강의가 되겠습니다. 듣고 있니? 이미 졸려? 네. 그러면 이상적인 수강 순서는 당연히 신텍스 1.0으로 구문을 완성하고 그걸 통해서 문장을 읽는 알고리즘, 이걸로 지문 독해력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 문제 해결력, 리드 로직 가는 게 이상적인 순서인데 학생마다 달라요. 학생마다 본인이 약점이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석만 되면 내가 요거는 능력이 좋아. 그러면 신텍스 1.0 먼저 듣는 게 맞고요. 나는 지문은 해석이 돼. 근데 순서만 진짜 미친 듯이 틀려. 문장 삽입만 풀면 해설지를 찍고 싶어. 이런 경우엔 얘부터 들으셔도 되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순서는 얘이지만 1, 2, 3이지만 본인의 현재 점수대에 따라서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난 이거면 안 되는데? 그 빈칸을 막 풀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지. 이거 막 듣다 보면 알게 돼요. 아, 내가 지문이 안 읽힌 거구나. 그럼 그땐 일로 가셔도 됩니다. 이상적인 순서는 이거. 하지만 본인이 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클리닉식으로 접근해도 됩니다. 강좌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구문하고 독해하고 문제 해결력을 같이 합쳐놓지 않고 분리해 놓은 이유는 학생마다 약점이 있는 부분이 다르거든요. 나는 문제 풀이하러 왔는데 계속 구문만 본다든지, 나는 지문을 독해하고 싶은데 계속 문제가 푼다든지, 이런 일을 안 만들려고 나누는 강좌 드립니다. 이 세 개면 사실 거의 다 끝났다고 봐도 되지. 자, 그런데 신텍스 1.0을 듣고 싶은데 내가 좀 영어를 좀 놓았어. 아니면 하긴 했으나 그냥 그래. 영어도 싫은데 영어를 설명하는 해설이 더 싫고 문법 용어 나오면 경기하고 문법 용어야 막 이러면서 우와, 나 진짜 주결 때 포기했는데, 이런 경우엔 어법 구문 독해 first step 1, 2를 들으시면 됩니다. 1, 2는 고등학교 1, 2학년 때 영어 좀 부족했던 수험생, 그 이름을 1, 2라고 지은 데는 원래 그 1, 2학년도 있었던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내가 기본기가 없어. 신텍스 전에 구문을 보완하고 싶다 하면 1, 2를 들으시면 돼요. 문법이 왜 그렇고 그 다음에 독해할 때 구문을 왜 그렇게 봐야 되는지를 일리 있게 설명해 드립니다. 얘는 기초가 없어도 돼요. 기초 없어도 돼. 그냥 영어? 그럼 해볼까? 초6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뒤쪽으로 가면 1등급인 너가 들어도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왜? 정확하고 일리 있게 정리해 놨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영어 전체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보고 싶다 한번 싹, 그러면 1, 2를 듣고 오시면 편해요. 얘와 얘의 차이 느껴지세요? 얘는 구문, 얘는 지문, 문제 해결력. 얘는 영어 전체, 문법 용어라든지, 그 다음에 영어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드립니다. 이렇게 들었을 때 이제 영어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방법은 다 해결이 된 건데, 처음에 얘기했던 영어는 뭐라고? 언어라고 했잖아. 언어. 이렇게 하고 났을 때 뭐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꾸준하게 영어 지문을 읽고 계속 노출될 수 있는 양이 필요하다. 그 양. 그 양을 채워주는 게 수능 루틴입니다. 주간지요. 주간지. 수능 루틴은 하루에 한 번씩 1등급이 되는 습관. 꾸준하게. 그러니까 내가 신텍스를 배우고 알고리즘 배우고 리드 로직을 통해서 뭔가를 알았어. 근데 거기 배운 내용들을 녹여볼 수 있는 양이 필요하잖아요. 주간지입니다. 주간지, 어휘, 구문, 독해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이제 뭘 공부해야 되지? 나 이제 이해했어. 이해는 했는데 이걸 뭐에다 해봐야 되지? 그 고민을 제가 미리 해둔 주간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따라오시면 돼요. 주간지. 오케이? 주간지는 내가 영어 공부할 때 내가 기출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라는 인간을 내가 그동안의 20년의 세월로 반추해 봤을 때 나는 꾸준하게 하는 거랑 거리가 멀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머리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또 폭력적인가? 여러분, 네, 등을 두들기면서 이렇게 같이 가는 여러분의 루틴을 만들어주는 주간지가 되겠습니다. 자, 구문, 지문, 문제 해결, 이걸로 충분히 양을 쌓았어. 그럼 마지막 순간에 뭐가 필요하죠? 이제 거의 수능 임박했을 때 이거 다 하고 났어도 다른 과목들 공부하고 기출 풀고 사설 풀다 보면 뭔가 이렇게 내가 했던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총정리를 해야겠죠. 그 총정리가 파이널 임용학입니다. 파이널은 두 개의 강좌로 구성되어 있어요. 파이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정리하는 구문, 문제 해결력, 그 다음에 봐야 될 것들 포인트, 최근 트렌드를 보여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그걸 바탕으로 최대한 올해 트렌드에 맞춘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실전 모의고사. 그럼에도 불구하고랑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컬입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본인이 나는 좀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든지 내가 채워야 될 부분들에서 독학 부교재가 있어요. 독학. 이건 수업을 진행하는 건 아니고 나 그래도 일주일에 하나씩은 모의고사를 풀면서 내가 그래도 감각을 유지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 모의고사 아카이브를 사시면 됩니다. 얘는 실전 모의고사 12회와 기출 모의고사 10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출을 풀어야 할지 아니면 실무를 풀어야 할지 고민하잖아요. 한 권에 모아놨어요. 한 권에 모아놓은 걸로 실전 모의고사 풀고 한 주는 그거 풀고 다음 주는 기출 풀고 실전 풀고 기출 풀고 이렇게 모의고사 감각을 유지하는 독학 부교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1,2를) 통해서 문법의 기본적인 용어를 정리하고 신텍스를 통해서 구문을 받지만 내가 특정하게 어법 문제 한 개 있잖아요. 어법 문제. 딱 그 어법 문제 한 개를 내신용이든 아니면 수능에서 어법 문제를 푸는 기술을 배우고 싶다. 그러니까 만약에 관계사 문제면 관계사를 어떻게 푸는지 그 어법 문제 풀이에 특화된 기술을 가르치는 강의는 공감어법 1.0입니다. 얘는 뭐라고요? 막 문법을 깊게 설명하는 게 아니야. 자, 관계사 문제 패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풀어라. 이해됐죠? 혼자 하는 거 아니지? 자, 준동사 나왔다. 이렇게 풀어라. 어법 문제를 푸는 테크닉에 대한 수업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좀 공부를 안 해놨다. 단어 자체가 너무 부족한데 시중의 단어장들이 좀 레벨이 높아서 나는 기본기를 한번 채우고 싶다 하시는 분은 워드하이를 보시면 돼요. 이거는 약간 숨겨서 보는 교재. 남들이 막 다 보고 있을 때 난 그래도 기본기 한 빨리 채우고 가야지. 그때 워드하이를 빨리 보시면 되고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위한 리드미컬이라는 주간지가 있습니다. 얘는 수능 루틴처럼 매주 공부해 나는 학습량을 채워주는 주간지입니다. 각각의 OT들을 설명할 거기 때문에 얘는 크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얘는 다 들어있어요. 주간지. 고1이니까 좀 난이도가 좀 쉽겠죠. 끝! 어려운 거 있나? 이해 안 되는 거. 질문. 네, 조용히 해. 네, 조용히 할게요. 네, 조용히 잘해요. 네. 결국 신텍스 1.0 알고리즘 리드 노직이 메인이다. 기본이 부족하면 1, 2를 하시면 되고 양을 채우고 싶으면 수능 루틴, 혼자 독학으로 실무를 풀고 싶으면 아카이브, 마지막엔 뭘로? 파이널로 정리하면 됩니다. 자, 1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수업을 듣기로 마음 먹었다 또는 영어 점수를 사용하겠다고 마음 먹었다 그러면 고민할 시간에 공부하세요. 내가 이걸 이만큼 하는 게 맞을까? 주변에서 이만큼 하던데. 그거 고민할 시간에 지문 하나 더 보시고 문제 하나 더 푸시는 게 훨씬 당신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1년 동안 같이 열심히 제대로 달려봅시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 갑니다. 바이바이.